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솔리드 메케닉스 두 번째 시간으로 디포멀 바디의 메케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가느다란 막대의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변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길이 L1과 단면적 A1을 갖는 막대를 P만큼의 힘으로 당겼을 때 상황을 보면, 그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서 L1 플러스 델타 1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길이는 유지한 상태로 단면적을 크게 키워서 두 번째 사례를 만들어 보면 또 이렇게 늘어나서 L2 플러스 델타 2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면적은 유지한 상태로 길이를 줄여서 또 세 번째 케이스를 만들면 이때는 L3 플러스 델타 3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례를 P와 델타의 축으로 차트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힘과 변이가 리니어하게 이제 F는 KX의 관계를 갖고 리니어하게 동작하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울기가 각각 K값이 되죠. 그래서 가늘고 긴 막대는 적은 힘으로도 변이를 늘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두껍고 짧은 막대는 똑같은 변이를 똑같은 변이를 늘리고자 하더라도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으로 차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노멀라이징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종합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면적으로 나눠서 스트레스로 표현을 하고요. 가로축은 델타를 L로 나눠서 스트레인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나눠져 있던 차트가 하나로 이제 모이게 되고요. 이때 기울기는 2라고 해서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서티가 되죠. 탄성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P 오버 A를 델타 오버 L로 나눈 값이 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L 오버 A 델타가 돼서, 우리가 힘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변이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K라고 놓으면 P는 K 델타가 돼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바를 길이 L, 단면적 A, 탄성계수 E라고 놓으면 이 시스템이 지금 이런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스프링 상수는 AE 오버 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스태티컬리 디터미니트한 시스템을 하나 예제로 풀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러한 두 개의 링크가 있었고, 요 D 지점에 20kN짜리 추를 달았었죠. 지오메터리는 세로 가로가 3m 이렇게 돼 있었고, 각각의 막대의 단면적과 탄성 계수가 주어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는 폴스 이퀄리브리엄까지만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각 막대에 작용하는 이제 힘을 구했었죠. 네, 여기까지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BD 막대에는 28.28kN의 인장력이 작용을 했던 거고, CD 막대에는 20kN의 압축력이 작용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Force Deformation Relation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BD 막대와 CD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다 알기 때문에 변이는 앞에서 구했던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다 넣어주고 풀어보면 BD는 1.19mm만큼 변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늘어나는 방향이 되고요. CD는 0.0915mm가 돼서 압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변이가 기하학적으로 서로 성립을 해야 되겠죠. 서로 끊기지 않아야 되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잘 형성이 돼야 되니까 컴패터빌리티가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 BCD는 요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변이를 이제 구했는데 델타 BD가 요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D 지점이. 그 다음에 델타 CD는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요 D가 요 D2까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D 지점이 지금 줄어서 D2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내려보고, 그 다음에 D도 D1으로 이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늘려보면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D4 지점이 새로운 평형점이 됩니다. 좀 확대해서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평형점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관심은 지금 이 D점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허리전털 방향과 버티컬 방향으로 변이를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D 지점의 허리전털 방향의 변이는 결국 요만큼이니까 요거는 델타 CD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0.0915mm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그러면 이제 버티컬이 남았는데, 버티컬은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45도라는 걸 아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가 같고, 그럼 여기 1번 길이하고 2번 길이를 더해서 이제 델타 V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번은 델타 BD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되고, 2번의 길이는 요 델타 H와 같게 되니까 델타 CD랑 같게 되죠. 이렇게 구하면
1.77mm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statically determinate한 문제에 대해서 요 3단계로 이렇게 힘과 변이와 요 geometry P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statically indeterminate situation인데요. 이제는 force equilibrium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force와 deformation을 함께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얘를 먼저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면 여기에 12N짜리 추가 달려있고요. 길이가 760mm고 요 양쪽에 있는 가느다란 막대는 이제 브라스 재질이고 직경이 2.5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막대기는 스틸이고 1.3mm의 직경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 때문에 얼마만큼 힘을 받고 늘어나게 될까요? 이제 그거를 구해보면 되는데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3개 막대기가 내려와서 이만큼씩 다 늘어날 건데 다 같은 양만큼 일단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브라스가 늘어난 길이와 스틸이 늘어난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여기는 각각 브라스, 스틸에 이렇게 힘이 걸리게 되고요. 반대로 12N을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폴스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Y 방향으로 힘이 이제 0이죠. 그러면 두 개의 브라스의 힘과 스틸의 힘이 더해져서 12N을 견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오메트릭 컴패터빌리티를 보면 브라스와 스틸이 늘어난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는 폴스 디포메이션의 릴레이션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틸의 늘어난 변이는 우리가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브라스 변이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4개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FP, FS, 델타 S, 델타 B 4개인데 지금 방정식이 4개니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3번하고 4번이 델타 S하고 델타 B가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같게 놓고 식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FS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FS를 저 값들을 다 넣어서 이제 구하게 되면 0.541FB가 됩니다. 그러면 이 5번식을 저 1번식에 넣어서 풀어보면 이렇게 돼서 FB는 4.72N이 나오고 FS는 2.55N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힘을 알았으니까 또 변이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지금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를 이제 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과 이제 디포메이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에너지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스프링이 하나 있을 때 F의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리니어 스프링입니다. 힘 F가 작용했을 때 델타는 리니어 스프링이니까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까지 이렇게 스프링을 늘렸다고 보면 요 d 델타만큼 계속 변이를 늘려나가는 걸 이제 쌓아서 델타까지 진행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스프링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 벡터를 어떤 변이 벡터에 내적을 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스프링은 U라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 남은 부분도 한번 보면 이제 이때는 델타에 대해서 df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쌓아서 이 부분을 적분을 해보면 이때는 u 스타라고 해서 컴플리멘터리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변이 벡터를 df 벡터에다가 내적해서 더해 나가면
U 스타 컴플리멘터리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근데 우리는 선형 스프링을 생각을 할 거니까 항상 U는 U 스타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U 스타가 필요한 상황에서 U를 대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에 이제 각 지점마다 이렇게 임의의 방향으로 힘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런 지점을 하나 이렇게 보면 여러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어떤 방향으로 이런 변이가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변이를 쪼개보면 항상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pi 벡터 방향으로의 변이를 이렇게 델타 i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컴플리멘터리 워크를 이제 구했던 식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변이 벡터를 내 힘 벡터에 내적을 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힘이 작용하는 점에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그 P 방향으로의 변이인 델타 I와 dP를 이렇게 적분해서 결국에 U 스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U 스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작은 이제 힘의 변동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PI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델타 PI가 새로 작용을 하고 다른 힘들은 그대로 있고요. 델타 PI만큼만 요 우리 관심 지점에 힘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면 요 델타에다가 이제 델타 PI를 곱하면 이제 요거는 U 스타의 증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U 스타의 증분을 힘의 증분으로 나누면 델타 I 변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델타 PI를 0으로 보내면 이제 요 기호가 미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니까 U 스타를 U로 대체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변이를 있던 이런 합력의 결과로 변이가 이제 구해질 텐데 그 변이를 알고 싶으면 단순히 그 지점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그 지점의 힘으로 미분을 해서 바로 변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힘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알면 바로 변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점에 접근이 됩니다. 네, 바로 예제로 하나 살펴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
아까 그 20kN 작용했던 거를 이제 P라고 놓고 일반화를 해서 여기 그러면 여기도 P고 여기는 루트 2P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막대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 K1, K2의 스프링 상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P가 작용하는 요 D 지점에서는 요 델타 P, 요 변이가 얼마나 될까를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델타 P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1번 막대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2번 막대의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더할 건데 그러니까 U는 이제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2K분의 F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F분의 K니까 이제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해서 하면은 2K분의 F제곱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는 힘이 루트 2P니까 제곱을 하면 2의 P제곱이 되고 분모에는 이제 2K1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막대에는 이제 P가 작용을 하니까 P제곱이 되고 2K2가 돼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P는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 2P 오버 K1 플러스 2P 2K2 2P에 네, 이렇게 묶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값들을 넣어주면 1.77mm가 나오죠. 그리고 이때 요 K 값들은 그 공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죠. A 오버 L로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델타 P가 1.77mm가 나왔는데 요거는 앞에서 이제 구했던 요 허리전털의 변이 1.77하고 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폴스 이퀄리브리움으로 풀었던 문제나 에너지 방법으로 푼 문제나 결과가 같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이번에는 수평 변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번에는 일단 우리가 여기가 P가 있고 이렇게 루트 2P가 있는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 변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D 지점에는 지금 수직 방향의 힘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힘이 없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버추얼리 가상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의 힘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계산해서 Q 값을 0으로 놓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델타 Q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Q를 없던 거를 만들었으니까 반대쪽으로도 이 Q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P-Q만큼의 합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여기는 Q,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이 돼서, 여기서는 이미 델타 P를 구했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델타 Q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1번, 2번 이렇게 구하면, 이 P제곱 오버 2K1이 되고, 이제 두 번째 텀은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 막대를 하나 떼고 보면 이렇게 CD 막대에 이렇게 압축력이 이렇게 P-Q가 작용을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요 P-Q의 제곱이 되고, 분모에는 2K2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을 이용해서 해보면 첫 번째 항에는 Q가 없으니까 이제 0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Q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Q를 0으로 놓고 이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 오버 K2가 돼서 이제 요 식을 풀면 마이너스 0.0915mm가 되죠. 그러면 요 수평 방향으로의 요 변이 값은 0.0915mm인데 역시 앞에서 구한 결과와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수평 방향의 요 길이하고 변이하고 같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은 요 기본적인 그 바의 가느다란 막대에 축방향의 힘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힘과 변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statically determinate situation과 statically indeterminate situation을 비교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너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카스티글리아노 시어럼을 써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또 차후에도 계속 개념을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